지금 보고 계신 두 사진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죠. 주호민 씨의 과거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한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 현재 시점에는 이 주호민 씨가 순수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단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고소한 악당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 주호민 씨 사태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 씨의 상대인 특수교사가 직접 입을 열었고요. 나아가서는 그의 아내 역시 굉장히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사 고소 파문의 주호민 씨, 배성재의 10 다음 주도 안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호민 씨에 대한 방송가의 손절이요. 이미 진작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태가 전입가경, 첩첩산중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강렬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쭉 내려보니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폐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해 파문을 낳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다음 주에도 SBS 파워 FM 배성재의 10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스타뉴스 취소의 결과 배성재의 10 제작진은 오늘 12일 주호민과 웹툰 작가 이말년이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는 청취자로부터 소인배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사연을 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토요일의 토크 코너로 매달 2회씩 주로 격주로 방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주호민 씨를 둘러싼 특수교사 고소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지난달 29일 한 차례 불방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제작진은 당분간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방송을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가 된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려 여론이 민감하게 여론이 작용하는 만큼 향후 방송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에 오늘 12일 방송은 다른 코너로 꾸며진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사실상 주호민 씨에 대한 또 다른 손절 아니겠습니까? 주호민 씨가 나온 광고기에서는 주호민 씨의 얼굴이 삭제됐고요. 주호민 씨가 나오기로 했던 방송 프로그램은 방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원래 방영을 해오고 있었던 프로그램조차 다 올 수도 그야말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 과연 누가 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호민 씨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주호민 씨 사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여론이 들끓었을까? 과연 일반인이 했어도 이 정도의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호민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웹툰 작가 주호민은 누리꾼들에게 대인배라는 칭송을 들어왔다. 지난 겨울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까지 한 강도를 바로 선처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주호민 씨는 강도가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6억이 필요하다며 협박했는데 거짓말이었다. 알고 보니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었다. 강도의 거짓말에 화가 났지만 8살의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여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의해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 큰일을 당했는데 아예 아빠다라는 말에 용서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주호민 씨가 애시당초 굉장한 대인배로서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안 그래도 웹툰 작가로 인기가 있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주호민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죠. 그런데 이 강도에게 했던 것처럼 특수교사에게도 조금이라도 관대했더라면 그렇게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로 대인배 칭송을 받았던 그가 최근 누리꾼들의 맹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거꾸로 타인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된 건 바로 신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큰 충격을 받게 됐죠. 참,
이런 상황 속에 주호민 씨 아들은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주호민 씨는 용서를 받은 거죠. 뭐 다들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주호민 씨는 강도는 용서를 해줬는데 특수교사는 고소를 했고 알고 보니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사실에 대해서는 또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주호민 씨가 정작 자신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이러니 이거 비판이 안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아가서는 이번 문제로 인해 직위 해제된 교사에 대해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증거가 없다면 복직을 검토할 거다. 쉽게 말해서 직위 해제된 것은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교사의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복구가 된 거죠. 그런데 복직까지 검토를 하겠다. 다시 그 학교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은요.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며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이 그냥 고소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의 직위 해제가 이때까지 꾸준히 존재해 왔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명감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겐 정말 큰 상처가 그리고 다른 특수아동과 학부모분들에게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교사를 위해서 교육감마저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호민 씨만이 아니라 주호민 씨의 아내분이 있죠. 이 아내분이 주호민 씨 뒤에 숨어서 주호민 씨가 모든 고통과 책임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문가였던 특수교육 교수님이 직접 밝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난 그냥 애를 쉬게 해주고 싶어. 주호민 씨의 아내가 그린 만화 속에 대사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호민 씨의 아내도 유명한 만화 작가, 웹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주호민 씨의 아내가 그렸던 만화 속의 내용들이 주호민 씨 아내의 사상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언론사에 기사화된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면 30년 넘게 특수교육에 종사해온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현 교수가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대해 거짓 주장이다라고 분노하면서도 사건을 키운 건 사실 주호민 씨가 아닌 그의 아내다라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린 만화 속에서 부부가 보인 교육관의 차이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재조명일까요? 쭉 보니 주호민 씨의 입장문은 정면으로 반박한 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아내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주호민 씨가 이렇게까지 대응을 했어야 될까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쭉 보니까 이 당시 때 이 주호민 씨 아내가 그렸던 만화가 있어요. 쭉 보면은 땡땡의 장애 치료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나는 말문이 막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나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같다고 라고 주호민 씨로 생각되는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당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그 방식은 뭔데? 라고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는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냥 우리 아이를 쉬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자 아내는 뭐라고? 라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매일 빡빡한 스케줄로 힘들게 치료 다니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대로 영영 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같이 뒹굴뒹굴 하면서 웃고 장난치고 나는 우리 아이를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했었던 남편의 입장. 이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죠. 이 뉴스 기사를 쭉 한 번 더 읽어보면 류 교수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고 나자 바로 온라인상에선 주호민의 아내가 그린 만화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만화에서 부부는 발달장애 아들의 교육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주호민은 아내에게 아이의 장애 치료 이런 얘기 나오면 나는 답답하다. 무조건 당신의 명령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를 쉬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발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적어도 세상에서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만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야? 라면서 입장 차이를 보인 거죠. 사실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주호민 씨 아내에 대한 강력한 일침, 그것은 주호민 씨가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태다. 아내분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큰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주호민 씨가 아니라 주호민 씨의 아내에게까지 그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주호민 씨의 아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문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공개해드렸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작 공판기일 때 아내분은 강력 처벌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호민 씨는 그저 아내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특수교사가 사과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동의한다라는 의미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라고 입장문에 기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굉장한 비판과 비난을 오히려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특수교사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수교사 A씨 측 주호민 씨의 2차 입장 발표 이후에 재판에만 집중하겠다. 특수교사 A씨도 이번 사태, 이번 2차 입장문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쭉 한번 보면 웹툰 작가 주호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특수교사 A씨 측이 재판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4일 스타뉴스 언론사에 따르면요. 이 특수교사 측의 변호인은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가 됐다. 우리는 겸허히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번 달 8월 28일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2차 입장문 전문가인 교수님도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거짓으로 일침되어 있는 주호민 씨의 말도 안 되는 핑계글과 특수교사에 대한 모욕글이다. 그리고 아내분에 대한 일침도 강력하게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특수교사 측의 변호인은 그냥 재판에 집중하겠다. 말을 아낀 겁니다. 왜 말을 아꼈겠습니까? 그만큼 저 주호민 씨와 저 아내분과는 협상,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강력하게 현재의 상태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을 보고도 특수교사 A씨 측에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참, 저 입장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이 끌어오르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 씨의 논란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맞선을 잡아야 한다. 13개 단체에서요, 오는 7일 날 기자회견을 대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치만 했을 뿐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보이시죠? 기자회견이 지금 대예고가 됐습니다. 책임 전가 그만해라.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일종의 이런 이벤트를 열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태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죠. 이제는 교육계에도 직접적인 이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주호민 씨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주호민 씨의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도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들의 관계성에서 교육부가 그냥 책임을 전가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린다는 겁니다. 정말 난리도 이런 대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주호민 씨건 특수교사 측이건 빨리 일단락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번 2차 입장문 내용에서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선 주호민 씨의 진짜 속내와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전히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해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고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하셨다. 2주가량 맞춤반, 즉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됐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 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 학급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그 아이는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 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교사를 모셔야 하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언론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 갑질을 해서 주호민 씨가 특별한 강사를 직접 구해서 이렇게 교체해달라 요구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이네요.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해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자폐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어났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의 스스럼 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수십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봤던 터라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 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됐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 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 라며 단정하는 것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해할 때 익숙한 노래가
흥얼거리는 상동 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 그딴 말 하지 마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것을 반복하며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 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특수교사님의 녹취 이미 공개가 됐죠? 싫다, 너 싫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런 아동들에게는 인지 능력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야, 너 라는 단어, 직접적으로 싫다, 좋다, 안 된다 이런 강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중에 이 지금 주호민 씨 사태 여기에 대해서 33년간 관련 업무를 해온 전문가가 주호민의 고소교사 이거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학대로 보기 어렵다 라는 의견서가 나온 건데요. 바로 나사렛대의 류재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3년 경력의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의견서가 무려 12장이에요. 결론은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방금 앞에 말씀드린 녹취록은요. 절대로 안 좋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 그리고 반에 못 간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우선 교수님은요. 고약하다라는 표현은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사가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해당 학생의 반응인데요. 정서적인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막 낸다거나 침묵했다 이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야, 너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 라고 대답하여 이것은 잘못된 걸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발달장애 학생들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에게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너 싫어, 너 잘못됐어, 엉망진창이야 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아이는 분노하거나 발작 증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의견이 달라지고 있죠.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다. 그리고 고약하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게 아니다.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 특히 너희 반에 못 간다라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 학생에게 왜 못 가? 라고 묻자 학생은 자신이 바지를 내린 일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전혀 나쁜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라는 이 주호민 씨의 주장과는 딱 상대적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음성의 질과 높낮이 등 간접 정보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주호민 작가의 녹음된 내용이 단순 훈육이 아니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 정도로 아이 발달에 해를 끼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 상태가 더 악화됐다든지 특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요. 이 교수님의 의견서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번 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33년 전문가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주호민 씨 입장문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비로소 이상의 행동들이 이해가 됐다. 그 녹음 자체가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글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왜 녹음을 쉽게 말해서 녹음 음성 자체를 공개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과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선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조언만 듣게 됐다. 상담만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당시 상담했었던 여러 변호사들이 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담만 받았다라는 게 팩트로 드러났다시피 이 상담을 한 변호사들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변호사들이 정말 누구인지, 정말로 주호민 씨가 주장한 대로 정말로 특수교사분의 행동 발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분리 요구 대신 왜 고소를 했냐. 사건 발행 후 교사를 면담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에 비난과 분노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냐라는 비난도 많이 보았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한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단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에서 분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간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를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 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 측에 얘기하여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입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조차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고소를 하지 않고서는 교사와의 아이가 분리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녹음에 대한 내용은 교장님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의 입장문도 필요하겠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전혀 다른 입장문이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또는 교장 선생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뭐가 됐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교장 선생님이 만약 전혀 다른 입장문을 밝힌다. 그런 적 없다. 나는 들으려고 했다. 또는 거절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문이 발표가 되면요. 주호민 씨의 주장은 또 거짓말을 낳게 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주호민 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바닥을 치게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주호민 씨의 주장에 굉장한 힘이 실리면서 다시 특수교사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입장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은 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다.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이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져 있었지만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시도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았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의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섣부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지만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특수교육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다. 녹취록을 분석한 전문가의 분노가 아주 대폭발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그의 아내가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고소건에 대하여 해당 녹취록을 분석한 특수교육 전문가가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바로 류재현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바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사실 이 교육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번 입장문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분노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밝힌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 그의 거짓말과 피해 교사에 대한 고상한 모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주호민 씨가 어떻게 살짝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 조만간 면밀하게 공개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 부모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 관료들과 주호민 씨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증거, 정황, 추가적으로 밝혀낼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전문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호민 씨는요, 오히려 아내의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가 된 가운데 바로 이 류재현 교수님의 반박문이 나온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거짓말을 섞었는지 공개하겠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황, 증거, 내가 모조리 밝혀내겠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죠. 그리고 독특한 말을 했어요. 특히 류 교수님은 주호민의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 선생님의 수업 녹음 원본 전 국민에게 공개하셔라. 그래서 주호민 씨의 억울함을 푸셔라.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공개하겠다. 주호민 사모님께 요청드린다. 지금이라도 주호민 씨에게 사과하셔라. 제가 왜 주호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주호민 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요하면 나를 당신 아들의 활동 지원사로 고용하라. 자원봉사로 제 시간을 최대한 아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문을 한번 보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어떻게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 공개를 하겠다. 전문가의 분석이니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저는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저는 제3자적 입장에서 피해 교사와 주호민 씨의 주장 모두를 고려했던 입장을 이제 철회합니다. 허위 사실을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 제 직업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피해 교사를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게 이젠 중립적 자세는 단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한 비겁한 처사임을 알립니다. 중립의 입장을 과감히 내던졌어요. 오히려 특수교사가 피해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 꼭 녹음 원본을 공개해라. 그리고 주호민 씨 사모님께 주호민 씨 남편에게 사과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 유명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언론은 온통 주호민 개인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하여 나는 주호민 씨의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이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를 왜 끔찍하게 의지했는지도 이해되었습니다. 주호민 씨에 대하여 지금 나는 한 개인, 남자, 가장, 발달장애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주호민 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호민 씨,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이 많습니다. 특수교사들 대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드님에게 필요하면 제가 당분간 성심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지 제가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하였습니다. 저를 주호민 씨 아들 활동지원사로 고용하세요. 제가 아직 현직에 있어서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제 시간을 최대한 아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 집은 서울입니다. 서울로 오셨다니 더욱 가능합니다. 두 분 부부가 먼저 화해하십시오. 두 분 안쓰러워 다시 제 감정이 격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갑시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돌덩이 내려놓고 함께 울고 웃고 소주 한잔 합시다. 이 정신 나간 세상 우리 살만한 것으로 한 걸음만 함께 만들어 봅시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추모 모임에 동참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억울함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사가 존중된 환경에서야 아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히려 주호민 씨를 일정 부분 두둔하고 있고요. 주호민 씨의 아내에게 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녹음 원본을 꼭 공개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호민 씨는 입장문 내에서 바로 특수교사에게 고상한 모욕을 한 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호민 씨에게 큰 실망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모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왜 그렇게까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조만간 전부 다 관련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하여 또 다른 증거 자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측에서 고약하다라는 공소장 속의 발언, 사실은 알고 보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이십니까? 지난 2일자 EBS 뉴스에 보도된 공개된 교재 사진입니다. 이 교재에 보면요. 아기 염소 여럿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받아쓰기 수업인데 쭉 내려보다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쭉 내려보다 보니까 보이십니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니, 누가 봐도 받아쓰기 수업을 하는 그 글자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음성을 짜집게 해서 밉상이다, 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윽박지르려고 꺼낸 의도가 아니라 단어를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고 읽는 과정 중에 나온 것 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교재 자료가 공개가 된 겁니다. 똑같이 써있잖아요. 고약하다. 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호민 씨는 제2차 입장문에서조차 거짓말을 말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감정적으로 흔들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댄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과연 수습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태를 과연 이 주호민 씨가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아내분에게 사과를 요청한 류재현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추후 공개될 또 다른 자료들이 아마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지 않을까. 주호민 씨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모욕은 모욕이고요. 이 부분을 다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 온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계속 자신들만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나가 봐야 이렇게 증거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았나.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선 제가 볼 때는 주호민 씨의 사태 아마 접어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의 사태가 이제는 정말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